크게 쟁점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내년까지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양육수당을 0세에서 5세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둘째는 전 계층에 대해 지급하는 0, 2세 보육료를 일부 환원하거나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끝으로 내년까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양육수당을 전 계층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이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제도, 지원 체계에 대해서 김미곤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부터 2세 아동, 그러니까 영아죠. 영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0세, 2세 부분은 적어도 그 보육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OECD 관점에서도 이분들에게는 충분한 어떤 전인격적인 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원칙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0세, 2세는 정책들이 만약에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재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3세부터 5세까지 이 부분 아동들에게는 적어도 먼저 사회성을 키운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육 시스템들을 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고려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런 측면도 앞에서도 안상훈 교수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된다. 뭐 이런 관점들도 우리가 보육과 양육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마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이 확대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재원 부담의 한계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정책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굉장히 지금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순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게 저는 이 문제가 그 양육수당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배태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보편복지, 무상보육 이게 갑자기 구호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부 다한테 일을 하든 안 하든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상관없이 전일제 그 보육이 지원이 되면서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향했고, 그러니 이제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정작 저소득층에 일하는 엄마들은 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더 증가시켜서 집에서 애를 키우도록 시설에 안 보내도록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이건 한마디로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살포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저소득 엄마일수록 양육수당 현금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유인을 급속하게 낮추고요. 여성 경제활동을 낮추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방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양육 환경이 안 좋을수록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는 것이 맞는데, 애시당초 보육지원이 목표로 했던 정책 목표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양육수당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연령도 늘리고 금액도 증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저 두 교수님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실 빈곤에서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아이들 발달을 지원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득권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밑그림을 좀 판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임 과장님이 나중에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릴 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육 분야 재정 투자 방향을요, 정부가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육 분야 재정 투자 방향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투자와 관련된 이 집행 구조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육 분야는 복지부에서 소관하는 보육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부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아교육 사업이 있고요. 또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양육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국비가 있고 때로는 지방비가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재정 투자와 관련된 복잡한 구조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 단순해야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쉽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더 쉬울 테니까요. 두 번째는 보육사업의 정책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육 얘기하면서 출산율 제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보육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출산율 제고가 아니고요. 아동 발달과 여성 취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발달과 여성 취업이라는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육 지원이 이렇게 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이나 산전의 휴가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육아휴가 기간도 너무 짧고 뭐 급여의 사각지대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아동 발달을 제고하고 여성 취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 양육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와 관련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보육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역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담 주체들 사이에 보육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가령 예컨대 뭐 부모보험 같은 뭐 이런 제도들도 보육의 확대 과정 속에서 좀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임기훈 과장님께서 보육 투자 확대에 따른 효과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뭐 정부의 입장이랄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보육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뭐 첫 번째 지금 토론 과정인 복지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보육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다들 지금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현재의 시스템은 곤란한 거 아니냐? 현재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지금 의견을 뭐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도 조금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점이 많이 뭐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육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섞여 있습니다. 얘들 입장에 봐서 교육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산율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할 거냐, 지방비 부담 문제까지 같이 얽혀있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칼로 무베듯이 정확한 답을 내놓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다라는 말씀을 먼저